네, 반갑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비케어 좀 알아볼 거예요. 유비케어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CCS, 아센디오, 요 놈은 초전도체인데, 자, 이번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그런 테마주 중에 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같이 알아보고요. 초전도체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직 3월달까지 이 포지션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제주반도체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황 쪽, 엔비디아의 실적 빵빵 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치를 좀 모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기술 수출로 인해가지고 빵 터진 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한 종목들 6개 바로 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바로 보도록 하죠. 유비케어 먼저 볼게요. 자, 유비케어는 15.27% 상승. 이야,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있죠.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얘네들은 또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많이 안 올랐고, 인성정보가 가장 많이 안 올랐네요. 근데 비트컴퓨터는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케어를 따라가지 못하죠. 네, 유비케어를 따라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네, 비대면 진료를 확산한다, 뭐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률에 대한 포지션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으로서는 당장 뭔가 해결이 될 만한 포지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어떤 그 접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원격 진료와 같은 이 뭐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수술 쪽에 대한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네,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뭐 현장에서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확장하겠다, 뭐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수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군들이 들썩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인성정보라든지 또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상태고, CC에서도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지선도 다 있는 상황인데,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근데 요놈은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흐름을 조금 더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이 굉장히 얕게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또 강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요 정도, 몸통 절반, 6,500원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6,500원까지 주가 떨어지더라도 겁먹을 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0원이 공교롭게도요, 자, 5일 이평선의 지지라인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정을 조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6,500원대, 그 다음에 6,200원대, 요 라인대를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라면 일단 지금은 테마나 재료에 힘입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매수 국면 들어간 것은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과매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조정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꺾이더라도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보합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테마가 또는 재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맞아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CCS 보도록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빨간 탁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그 CB를 발행해가지고 돈으로 쓴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환사채인데 이 주가가 올라간 틈을 타가지고 CB로 발행을 시키고 또 사업 목적을 바꾸고 아센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그 사업 목적 추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CB를 발행한다.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물 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고닥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일단은 주가 많이 올랐어요. 500원에서 5,000원, 700원까지 10배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10배나 올라간 종목이 된 거고요. 이번에 여기 980원까지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 이야기 나면서 그냥 막 미친듯이 상한가 치고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1,0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봐봐라 1,000원에 사서 5,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자주 만나는 경우는 아니죠. 그리고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한 재료에 의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도 약간의 지금은 예전에 초전도체 이야기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약간 좀 경계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린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딱지, 또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재료가 3월 4일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3월 4일날 진행이 되는 부분까지는 일단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거래일은 4일입니다. 3월 1일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거래일은 4일이지만 이 4일 기간 동안에 주가 상황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3월 이제 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결과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게 됐을 때 그게 진짜였다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폭락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해본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글쎄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보시는데 주가가 일단은 지지선을 한번 보자고요. 지지선 보시면은 5,000원 정도 형성되죠? 5,000원에서 4,500원. 요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구간까지 일단 보유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000원까지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5일 이평선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물대가 확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0원까지 느긋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 5일 이평선 있죠? 자, 5,300원? 그쯤이요. 거기를 지지선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지금으로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저는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좀 저는 큽니다. 왜냐면 LK99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LK99가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다가 황이란 것을 추가해가지고 초전도체 물질 띠는 새로운 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성델타테크 갖고 있던 것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글쎄요.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결과 발표가 나오는 3월 4일 그 전까지는 주가가 흐름은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300원 조금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5,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보시고요. 진짜 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그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만 보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센디오 볼게요. 아센디오는 연예기획사인데요. 갑자기 상한가 두 방이 웬 말이냐. 초전도체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는 얘기죠. 최수종 씨가 있는 그런 연예기획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로 해가지고 연예기획사가 지금 초전도체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시비를 또 발행한다. 이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금을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 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 목적을 초전도체 추가했어.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 건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더 사자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 다음에, 시비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연예기획사가 사업 목적을 초전도체로 바꾼다. 물론 CCS, 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네. CCS의 그 최대 주주,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린 BTS하고 퀀텀 포트 이렇게 있는데, 이 퀀텀 포트죠? 아마, 이 퀀텀 포트가 이제 이 아센디오 이쪽으로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포트가 이 아센디오에게 45억 원어치 시비를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그린 BTS 같은 경우는 다보링크도 지금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긴 한데 상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S의 최대 주주가 돼서 이제 시비를 발행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걔네들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비를 얘네한테 넘긴 거야. 다보링크하고 아센디오한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초전도체를 뭘로 했어요? 네,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뭔가 좀 약간 이거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공유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비 발행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예기획사인데, 네, 요것도 이제 컨텐츠 제작비 조달 목적으로 이제 시비를 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발행하고 나서 주가를 올려줄게 초전도체로 들어간다. 뭔가 이제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조금 찜찜한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건 좀 경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 마감 시점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은요. 일단 무조건 나쁘다 어쩌다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상한가가 강하니까요.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한가고 또 강력한 상한가잖아요. 강한 상한가, 잔량도 많은 상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이고요. 언제든지 물량이 터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하는 패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반도체 업황 쪽에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131배 1배 PBR은 6.2배 누가 봐도 고평가죠. 고평가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설명드릴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는 좀 없을 거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크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네 이평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서게 되면 이평선 모으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제주반도체는 옆으로 서는 게 시작인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미없는 구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5,000원짜리가 28,000원, 3만원, 38,000원 이렇게 가면 거의 이것도 10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종목도 이제 옆으로 좀 서면서 네 이제 숨고르기나 아니면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이 돼야 되겠죠. 우리 기억 속에는 어때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요. 가격대가 5,000원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5,000원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나 28,000원짜리야 나 3만원짜리야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제주반도체 그거 3만원짜리 주식이지 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간 조정이고 가격 인정 구간입니다. 그 기간이 올라온 상승폭에 비례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평선 다 좁히고 지나가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적어도 4개월, 5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쪽에 워낙
좋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도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격 인정 구간 다 끝내고 나서 반등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크게 밀린다는 어떤 우려감보다는 이 인정 구간에 대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 재미없을 수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홀딩 그냥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담보하기 좀 어렵겠죠. 신규 접근 재미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것보다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냥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전략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알테오젠 볼게요. 코스닥의 영웅 봅시다. 알테오젠. 야, 이 알테오젠은 이거를 지난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권리락이 50%나 떨어진 것은 무상증자란 말이죠. 여기 한번 또 있었네요. 16%대. 이거는 이 권리락은 유상증자인 것 같은데요. 16%대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33%또 권리락 또 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때도 33% 떨어진 것도 무상증자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시점에서 이제 뭔가를 좀 많이 작업을 좀 했네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향 곡선 계속 그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었죠. 추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아직도 역배열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었잖아요. 역배열은 정배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급반등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역배열이면 추세가 바뀐 자리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배열이다. 그러면은 이 이평선이 수렴해서 넘어가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자리까지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막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24%까지 올라갔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MDS죠. 머크 얘네하고 지금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4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인데 이게 독점으로 바뀝니다. 독점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제 비독점이었는데 이제 독점 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머크한테 이제 세계 독점권을 머크한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지. 네, 해보니까. 이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걸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 야, 이거 우리 독점을 해주면 안 되겠냐? 돈 더 줄게.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이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알테오젠이 머크에게 세계 독점권을 부여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거 먹힐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겠죠. 요게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뭔가 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변경, 이 계약이 바뀌었잖아요. 비독점에서 독점을 바뀌면서 얼마를 더 받느냐? 2천만 달러를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품 허가, 판매 이런 것들 나와서 진행이 되면은 5,750억. 요거 일단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또 뭐가 됩니까? 로열티까지 받게 되는 게 돈방석이 않는 거죠. 이거 하나만 잘 돼서 정말 잘 팔리게 되면 로열티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조 원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과거에 한미제약이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이 1조 원대 기술 수출해가지고 대박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올라왔다는 감도 있지만 보통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총이 지금 올라와서 7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4조 원이라는 부분들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아직도 멀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만 현재로서는 이 제약 바이오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퍼가 지금 1000배가 넘어갑니다. 즉 잡히고 있는 실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츰 해결되는 부분이고 보통 바이오 종목들 사실 때는 퍼라든지 PBR 이런 거 잘 안 보고 투자하죠. 근데 앞으로 임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자, 일단 기술 수출을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대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또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군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대치를 만들지 않겠는 생각됩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뒤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명실상부한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추세를 그었을 때요. 12만원 정도 지지선 나오겠네요. 12만원 정도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아래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래쪽 지지선을 또 만드는 위치에 나오겠죠. 저 밑에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만원대 이상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안하고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홀딩 전략, 매수는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네, 하이닉스는 뭐 굳이 말했으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추세는 우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 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포함되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게 이제, 목요일날 한번 올랐고요. 목요일날 한 5% 올랐나요? 그죠? 5% 올랐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어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순식간에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16만원대를 일단 돌파를 해버립니다. 제가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죠.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0만원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얘기 해드리면서 제가 8만원대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8만원대 매수하셨던 그런 분들은 100% 수익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조정이 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어차피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요. AI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아시죠? 2024년 올해 물량이 없어서 이미 솔드 아웃입니다. 판매가 안 돼요. 네, 이미 품절됐어요. 그래서 2025년도 거는 지금 남아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거라서 내년도 거까지 끌어다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 그것이 가능한 것이 AI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려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더 많이 갈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이미 뭐 수익률도 빵빵하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비중도 많은 상태고, 얘네들이 뭐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뭐 이렇게 충격을 준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이제는 지지라인대를 보시면 14만 5천원대 많이 내려오면요 14만 5천원대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위쪽 라인대 지금 갭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만 6, 7천원 정도대에서 지지선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한 2, 3% 정도 네 하락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갭을 만들어낸 요 구간을 지키려면요 무조건 15만 5천원대 이상에서 주가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날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부담감은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으니까 좀 팔아먹자 이런 식으로 가서 약간의 옆으로 돌아가는 횡보 조정. 왜냐면 이평선 멀어졌잖아요. 강경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횡보 조정을 통해서 가격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살짝 들어와주면서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 15만원대에서 형성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요거는 그냥 뭐 가볍게 조정 나오는 거 무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죠. 신규 매수는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다음번 지지선이 형성되는 위치가 15만원대에서 14만 5천원 요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까지 만약에 주가가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따라 들어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은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강력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유비케어, CCS, 아센디오, 제조반도체, 알테오젠, SK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